자, 문제 봅시다. 자, 1번. 자, R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X는 아래 부분 집합이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 X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함수고요. 자, fx랑 gx의 식이 지금 주어져 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고요. f랑 g는 지금 같은 함수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일단은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a가 x의 원소이면 다시 말하면 정의역의 원소 a를 가져왔을 때 fa는 a 플러스 2냐라고 한다는 소리는 자, 지금 우리 fx랑 gx 그쵸? 두 함수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f에다가 a를 넣으면 그쵸? 정의역의 원소를 넣으면 fa랑 ga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fa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fx의 식에다 a를 넣어도 되지만 gx에다가 a를 넣어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a 넣으면 그쵸, 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이제 fa를 ga로 대신 쓸 수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같은 함수니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공집합이 아닌 x는 7개이다. 정의역이 될 수 있는 집합 x를 구하라는 소리고요. 자, 정의역이라는 소리는 f랑 g가 같도록 하는 이 스몰 x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이 이제 집합 x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정의역의 원소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 이 fx랑 gx가 같도록 하는 스몰 x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주어진 식, 자, fx는 x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2x. 자, 그리고 gx는 x 플러스 이 두 개가 같도록 하는 x를 찾아주면 되고요. 다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자, 이 녀석을 만족한 x를 찾아주시면 되죠. 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x제곱 마이너스 3x. 자,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요. 자,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해 공식을 쓰겠습니다. 자,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자, 요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는 양수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2분의 3 플러스 자, 루트 17. 자, 요 녀석만 가져오셔야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x가 음수일 때도 해보셔야겠죠. 음수일 때는 자, 여기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절대값이. 자, 따라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시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인수분해는 이렇게 되시면서요. 자, x는 이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둘 다 음수니까 둘 다 해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x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은 요 세 개가 되겠고요. 이 세 개가 정의역의 원소가 될 수 있는 후보죠. 그쵸? 모두 정의역의 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두 녀석이 같게 되는 x니까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로 만들 수 있는 이 집합의 개수는 자, 여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각각 두 가지씩의 경우의 수를 가져서 2의 세제곱이겠고, 자, 모두 안 들어가면 여기는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만 제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집합이 되면 정의역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함수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니은의 공집합이 아닌 이런 말이 이제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니은 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의 원소의 합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그랬는데 당연히 이제 최소가 되려면 음수가 되는 그쵸? 원소만 이제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 앞에 이제 이 자리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함수가 같을 조건을 이용해서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뭐 물어보는 거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집합 x는 a에서부터 a 플러스 2까지 자, 이렇게 범위를 갖고 있고요. 자, y는 b부터 4b까지인데 요 x에서 y로 가는 요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b 값을 자, 모두 구하세요 이랬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y는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 녀석 자체는 1대1 함수가 아니죠. 그런데 적절하게 정의역을 제한하면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a부터 a 플러스 2까지 잘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a부터 a 플러스 2가 요렇게 이제 잘라주시면, 즉 증가함수일 때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쵸? 요 때가 있거나 아니면 감소함수가 될 때 두 가지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a를 여기부터 여기 a 플러스 2까지 이러면 이제 1대1 함수 자체가 안 되죠. 요렇게 감소하다 증가하는 경우는 요렇게 이제 가로선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지 않죠. 그래서 자,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되는 형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증가함수일 때가 되겠고요. 증가함수가 되려면 자, 요 대칭축이 지금 x는 0이기 때문에 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이제 가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x의 가장 작은 녀석을 넣으면 y도 가장 작은 녀석, x의 가장 큰 녀석을 넣으면 y도 가장 큰 녀석, b랑 사비가 이렇게 나와주셔야 되죠. 자, 따라서 보다시피 a, b와 a 플러스 2, 4b를 지나게 됩니다. a, b와 자, a 플러스 2, 4b를 지난다. 그쵸? 자, 그래서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입해 주시면 되죠. y는 x제곱에 자, 여기 집어 넣겠습니다. 자, b는 a제곱. 자, 이렇게 될 거고요. a 플러스 2, 4b를 넣어 주시면 4b는 a 플러스 2의 자,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위식에서 4배 하시면 2개를 연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2개를 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식에 4배 하시면 4b가 자, 4a제곱이 돼서 위아래가 4a제곱이 a 플러스 2의 제곱과 같습니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펼쳐도 되고요. 아니면 자, 좌변은 2a의 전체 제곱이고 자, 우변은 넘어오시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되셔서 뭐 합차로 하셔도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자, 얘랑 얘를 더해 주시고 자, 한 번은 빼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 자, 또는 a는 2가 나오는데 자, 마이너스 3분의 2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 아까 보여줬었죠. 양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찾는 답은 a는 2가 되겠다. 그쵸? 여기에서 일단 하나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a가 2일 때 아무데나 집어 넣으면 되겠죠. a, b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2, 4 이제 첫 번째는 이제 2, 4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똑같겠죠. a랑 a 플러스 2 감소함수일 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감소함수일 때는 보다시피 자, x의 가장 작은 걸 넣으면 y는 가장 큰 거 4b가 나와야 되고요. 가장 큰 걸 넣으면 가장 작은 b가 나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자, a가 음수일 때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정확히는 a가 음수라기보다는 그렇죠. 여기 지금 보이시죠? a 플러스 2가 이 0보다는 이제 왼쪽에 존재해야 됩니다. 0이거나 자, 그래서 a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자, a, 4b와 a 플러스 2, b를 지난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집어넣겠습니다. 자, y는 x제곱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4b는 a의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2의 제곱은 b가 되셔서 이 녀석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되겠죠. 자, 아랫 녀석의 4배에서 위에랑 같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b가 a 제곱이 4배의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다 왼쪽으로 넘겨도 괜찮죠? 요건 이제 2의 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합차 공식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자, 3a 플러스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는 0. 자, 따라서 여기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4 또는 a는 마이너스 4인가요? 네, 마이너스 4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조건 그쵸? a는 이제 마이너스 4만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고요. 자, 이때 b는요
A 자리 마이너스 4 넣으면 자, B는 4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1대1 대응이고, 그리고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고 연속이라고 한다면, 자, 그 그래프는 반드시 증가만 하는 증가함수이거나 감소만 하는 감소함수 형태를 만들어준다. 이제 요 문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봅시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자, f랑 g에 대해서 함수 h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답니다. 자, hx를 이렇게 지금 정의를 했네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자,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했네요. 자, 기억부터 봅니다. fx랑 gx의 그래프가 만나면, 자, 만난다는 소리는 뭐 대충 그냥 이렇게 할게요. f랑 g가 만난대요. 그럼 만나면 우리 교점이 있겠죠. 이걸 편의상 뭐 내 맘대로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만난다라는 소리는 당연히 이제 F알파랑 G알파가 같겠죠. 자, 이 만날 때 이 HX의 그래프는 FX랑 GX의 그래프에 교점을 지난다라는 소리는 HX도 이 둘이 만나는 점을 뭐 똑같이 이제 지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이 H에도 알파를 넣었을 때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 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H알파는, 자, 이 주어진 HX, 여기 보이는 이 두 번째 줄의 요 식에, X자리 알파를 넣는 거죠. 그럼 4분의 1의, 자, F알파, 더하기 4분의 3의 G알파가 되겠고요. 자, 위에서 F알파랑 G알파는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하나로 통일합시다. 이 녀석 대신에, 자, 이거 F알파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분의 3 F알파랑 4분의 1 F알파를 더하니까 그냥 이제 F알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H알파가 F알파랑 똑같음이 보여졌으니까 이렇게 이제 등호로 연결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되겠고요. 자, 니은 갑니다. 자, fx랑 gx의 그래프가 각각 원점의 대칭이면 자, hx의 그래프도 원점의 대칭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원점 대칭 함수를 표현할 때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기함수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함수가 원점 대칭입니까를 만족하냐라고 하는 거는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fx, 그쵸?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기어 나올 수 있냐? 요걸 이제 말하는 게 원점 대칭이 되겠죠. 자, 따라서 f랑 g가 원점 대칭이냐라는 소리는 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할 때 hx도 원점 대칭이냐라고 한다는 소리는 얘들아 hx 원점 대칭이냐라는 소리는 h-x가 hx랑 똑같은지 결국 이제 이걸 밝히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h-x는 자, 우리 두 번째 줄에 있는 요식 있죠? 요식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겠습니다. 마이너스 x 넣어주시면 4분의 1에 f-x 4분의 3에 g-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우리 원점 대칭 기함수의 특징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마이너스 바깥으로 잡아 빼면 자, 이렇게 되고 잡아 빼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그쵸? 4분의 1의 fx 더하기 4분의 3의 gx 자, 이렇게 되므로 자, 이 녀석은 우리 이제 hx 그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hx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h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hx랑 똑같아졌죠. 결국 이제 이걸 만족하니까 원점 대칭 함수가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역시 이제 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시면 이 디귿 같은 경우는 F랑 G가 1대1 대응이면 H도 1대1 대응이냐 이랬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문제랑 좀 별개로 자, F랑 G가 1대1 대응이다. 자, 그럼 그 두 녀석을 더한 녀석 혹은 그 두 녀석을 뺀 녀석 뭐 혹은 그 두 녀석을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것들도 1대1 대응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자,
각각 1대1 대응이면 더한 것도 1대1 대응일까요? 라고 하면 일단은 두 개를 더하면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f를 뭐 편의상 이제 4x로 잡고요. gx를 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이렇게 잡을게요. 각각은 1대1 대응이 맞지만 두 개를 더하면 어때요? 0이죠. 그쵸. 우리가 두 개를 더하면 0인데 이 0은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쵸.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fx랑 gx를 똑같은 함수로 뭐 4x랑 4x로 설정을 한다면 여기도 이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 두 개의 함수를 그대로 가져와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6x제곱, 그쵸? 역시 1대1 대응이 안 되고요. 나눠줘도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f랑 g가 각각 1대1 대응일 때 더한 녀석도 1대1 대응입니까? 무조건 성립하지는 않는다라는 소리죠. 안 되는 판례를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hx가 이 4분의 1 fx라고 하는 녀석과 4분의 3 gx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합, 이 녀석은 이제 1대1 대응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4분의 1 fx를 자, 뭐 x로 잡고요. 4분의 3 gx를 자, 마이너스 x로 잡아버리시면 그쵸? 각각의 fx, gx는 1대1 대응이 되지만 두 개를 더한 h라고 하는 녀석은 1대1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날려주시면 되겠고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x가 1, 2, 3, 4고요. 1, 2, 3, 4에서 1, 2, 3, 4로 함수,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요. f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f4는 2로 갑니다. 자, 4는 2로 간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표시를 하겠습니다. 4는 2로 쏘고요. 자, g는 함수를 다 줬네요. 지금 g1은 2고요, g2는 1이고요, g3은 3이고 g4도 3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 hx도 역시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요. 이 h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돼요. f랑 g를 비교해서 f가 크거나 같으면 f를 가져오고 g가 만약에 그럼 g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f랑 g의 함수값을 비교해서 큰 놈을 가져다가 그 녀석을 h를 삼겠다. 뭐 요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1, 2, 3, 4일 때 다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죠. hx는 1대1 대응일 때 f3과 h1의 값을 구하세요. 자, 요 h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f랑 g와는 다르게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일단 주어진 값이 f랑 g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건 지금 4일 때가 있으므로 여기를 먼저 시작을 좀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x가 4일 때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럼 f4는 이제 문제에서 2라 그랬고요. 자, g4는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다시피 이제 이쪽이 더 크죠. 자, 따라서 이 큰 놈을 가져다가 h를 삼아라 이런 거죠. 지금 x가 4일 때를 보고 있으니까 h4도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도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고요. 자, h4는 3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3일 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가 3이라고 하면 자, f3은 얼마가 돼요? 라고 하면 이건 몰라요. 자, 그리고 자, G3은 지금 보시면 G3은 3으로 가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느 게 큰지 모릅니다. 그럼 가정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이제 얘가 더 크다라고 하면 이 녀석이 이제 더 크니까 H3은 3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H3이 3으로 가게 되면 이거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에 모순이 되죠. 얘가 화살표를 두 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녀석은 선택이 되면 안 되고요. 얘가 이제 H로 선택이 된다는 소리는 왼쪽이 더 크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 말? 그래서 얘가 반드시 커야 되고요. 3보다 더 큰 건 4밖에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이 지금 이 H3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H3은 4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먼저 우리가 찾았고, 그럼 같은 방식으로 2일 때 1일 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이제 2일 때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이제 h라고 하는 녀석은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거나, 그쵸?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젠 h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겠다. 첫 번째 케이스 h1이 1이고 h2가 2로 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는 경우 뭐 모순이 없으면 답으로 선택을 해도 되겠죠. 그쵸? 뭐 모두 구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자, 그럼 x가 2일 때부터 비교를 해주시면, 자, f2는 아직 뭔지 모르고요. g2는 뭔지 압니다. 자, g2는 1이죠. 자, 근데 f2가 2이기 때문에 큰 녀석으로 가려면 얘가 반드시 2가 돼야 됩니다. 그쵸? 이러면서 이제 h가 1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f2는 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로 x는 1일 때를 비교를 해주시면, x가 1일 때는 자, f1 아직 뭔지 모르고요. g1 자, g1은 2입니다. 그쵸? 근데 일단 요 녀석이 최소 2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최소한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쵸? 근데 이제 1이 1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쵸? 여기가 최소한 2보다는 큰 수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 h1은 1이 될 수가 없겠죠. 둘 중 큰 놈을 가져오는 건데 큰 놈이 최소한 2보단 크니까 따라서 이건 불가능하구나. 자,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돼야만 된다라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모순이 생겨서 확인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따라서 남아있는 케이스가 자동으로 이제 답이 되겠고요. 뭐 이 경우일 때는 여러분들 G랑 F를 비교해서 답을 내볼 수가 있겠죠. 그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F3과 H1이기 때문에 자, F3은요. 자, F3은 그쵸, 아까 우리가 4라고 여기 구해놨습니다. 4가 되겠고요. 자, H1은 2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두 개를 더 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6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집합 A가 1, 2, 3, 4, 5, 6이고요. A에서 A로 가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네요. 자, 그래서 1, 2, 3, 4, 5, 6 여기서 1, 2, 3, 4, 5, 6 자, A에서 자, A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자, 일단 가조건 보면 1은 6으로 이제 화살표를 쏘고 있고요. 자, 나조건은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FK는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경우는 그냥 얘들아 뭐 어차피 정의역이 자연수잖아요. 그리고 대응될 수 있는 것도 어차피 1부터 6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개수를 센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다시 말하면 K가 2일 때부터 K가 6일 때까지 모두 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K가 2면요. 자, 나조건에 의해서 F2는 2보다 작거나 같은 놈으로 화살표를 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화살표를 쏠 수 있는 거는 자, 여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쏠 수가 없죠. 자, 따라서 일단은 요 F2가 쏠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는 둘 중 하나로 쐈겠죠. 쐈다라고 해볼게요. 자, K가 3이면 자, 똑같이 대입합니다. F3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이번에도 3이 쏠 수 있는 데는 2로 가든지 3으로 가든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이제 아무데나 쏘면 됩니다. 역시 두 가지입니다. K가 4일 때도 F4는 4보다 작거나 같겠죠. 역시 또 쏠 수 있는 거는 4랑 3 두 가지밖에 없겠죠. 아무데로나 일단 쏘겠습니다. 역시 두 가지입니다. 5가 갈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사실 뭐 선생님처럼 주저리 쓸 필요가 없죠. 5가 갈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그리고 이제 6이 갈 수 있는 거는 반드시 하나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은 결정이죠. 이제 얘가 2가 쏘는 경우 3, 4, 5, 6 모두 썼죠. 그래서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답이 이제 5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봅시다. 자, 다음 집합 x에서 x로의 1대1 함수, 1대1 함수네요. 다음 조건을 1대1 함수인데 정의역이 지금 공역과 똑같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f의 개수를 구하세요네요. 자, 일단 x가 1, 2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으니까 일단 뭐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대입을 하셔야겠죠.
자 FL 더하기 자 F 인버스 1. 자 1 넣어주시면 얘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자 2일 때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2라고 한다면 FFE F 인버스 2. 자, 이 녀석이 6이 되겠죠.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함수 x에서 x로 가는 함수. 자, 개수를 구하라 그랬고, 자, 이거는 뭐 대응을 시켜봐야죠. 자, 일단은 이 치역이 1부터 6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 대응을 하나씩 받아야 됩니다. 자, 두 개를 더해서 4가 되는 경우는 사실 몇 개 없죠. 여기가 이제 1, 3. 근데 3일부터 갈게요. 3일, 자, 2, 1, 3. 자, 이렇게 세 가지 말고는 없고요. 동시에 이제 요 녀석도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 개수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죠. 그래서 살짝만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6, 60은 안 되고요. 5, 1, 1, 5, 자, 5, 1. 그렇죠. 2, 4, 4, 2. 3, 3. 아유, 여긴 또 케이스가 5개나 되네요. 그래서 이 모든 케이스를 동시에 봐야 되므로 좀 상당히 귀찮고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해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이쪽 케이스부터 가볼게요. 자, 이쪽 케이스는 일단은 자, 여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F 인버스 1이 1이라는 소리는 여기에서 1로 간다는 소리니까 결국 이제 F1은 1이라는 소리고요. 자, F1이 1이면 여기도 이제 1이 되면서 다시 또 F1은 1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3이라 그랬기 때문에 모순이죠. 그쵸? 그래서 이 경우는 자 F1은 1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녀석에서 3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모순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안 되는 거는 지워버리시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2, 2일 때부터 가보셔야 되겠네요. 자, 이 경우를 이제 가져오셔서 자, 여기도 이제 역함수를 먼저 대응을 시키겠습니다. F 인버스 1이 2가 된다라는 소리니까 F 인버스 1이 2란 소리는 자, 요렇게 이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F는 1이다. 요렇게 일단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요 녀석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자, FL 자, 요 녀석이 이제 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이 2가 되려면 여기 아래에 있는 요 F1이 자,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1이 갈 수 있는 거는 자, 1이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고 5로 갈 수도 있고 6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어디든 갈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이제 1이 2로 간다고 해봅시다. F1이 2라고 가정하면 그쵸, 요게 2가 되고 다시 또 F2는 2가 되니까 요렇게 되면 모순이죠. F2는 2가 되니까. 따라서 얘는 일단 2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케이스 분류를 하나씩 해봐야 되겠네요. 자, F1이 갈 수 있는 거는 2부터 갈 수 있는데 자, 얘는 안 됩니다. 자, 그럼 F1이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F1이 3이면 그렇죠. F1이 3이면 요 두 번째 식에 넣으면 F3은 다시 또 2가 되겠죠. 그래서 F1이 3이면 F3은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대응이 일단은 되네요.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뭐도 만족해야 되냐면 요 아래에 있는 요 녀석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때 이제 요 5개가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1, 5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면 F 인버스 2가 5가 된다는 소리는 2에서 5로 이렇게 화살표를 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되지가 않죠. 이미 3이 2로 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지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안 돼요. 자, 그리고 F 인버스 2가 1이래요. F 인버스 2는 그쵸, 두 번째 케이스 F 인버스 2는 이미 3으로 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려면 F 인버스 2가 3인 경우는 이제 요 경우밖에 될 수가 없네요. 3, 3일 때를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FFE가 3으로 가야 되는데 자, FE가 1이고 그쵸, 여기다 쓰면서 갈게요. FE가 3, 3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FE가 1이라고 했고요. F1은 다시 3으로 가네. 오, 맞습니다. 여기 다 만족하네요. 그쵸? 요 경우로 바로 가는데 요 경우가 만족하고요. 그럼 남은 4, 5, 6이 남은 4, 5, 6으로 대응시키면 되죠. 4가 갈 수 있는 건 3가지, 5가 갈 수 있는 거 2가지, 6이 갈 수 있는 건 1가지. 남은 녀석들은 요 3개에서 3개로 가는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거니까
그렇죠. 3팩토리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여기서 6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의외로 또 이 케이스가 결정이 되니까 어렵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이 경우는 우리 뭘 한 거냐면 여기 있는 F1이 3으로 가는 경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만 만들어 놓고 자, 이 F1이 이제 4로 가는 경우를 해보셔야겠죠. 요건 됐습니다. 자, F1이 이제 4로 가는 경우는 또 표시를 해줘야겠네요. 자, F1이 4로 갑니다. F1이 4로 가면 F4는 다시 또 2로 가니까 이렇게 오셔야 되고요. 그쵸? 그러면서 자, 그럼 F 인버스 2가 4로 결정이 되니까 여기서 이 세 번째 케이스로 딱 결정이 됩니다. 그쵸? 세 번째 케이스. 그럼 F2가 4니까 F 인버스 2가 4니까 자,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F2가 1이죠. 그럼 F1이 2가 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F1은 2가 아니네요. 그래서 여기 모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F1이 5인 경우 자, F1이 5가 되는 순간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F5는 2가 되겠고요. 그럼 자동으로 이쪽 케이스는 5일 때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럼 역시 또 F2는 1이기 때문에 F1이 1이 돼버립니다. F1이 1이 되지는 못하죠. 그쵸? F1이 5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걸러 주셔야 되겠네요. 뭐 6일 때도 해봅시다. 6일 때는 F1이 6으로 가면 F6은 2로 가고요.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F 인버스 2가 6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죠.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될 수 있는 게 딱 그쵸, 하나의 케이스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논리로 이렇게 보니까 뭐 쉽네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케이스를 따져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큰 틀에서 F 인버스 1. 자, 이거 역함수 먼저 때릴게요. F 인버스 1이 3이니까 요렇게 이제 가주셔야 되고요. 자, 쓰면서 가겠습니다. F1 아니 F3은 1이고요. 자, FF1이 자 1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가운데 있는 F1이 어디로 화살표를 쏠 건지 먼저 결정을 해 주셔야 되죠. 자, 얘가 쏠 수 있는 거는 일단 1로는 못 가고요. 그쵸. 2, 3은 이미 쏘고 있고요. 4, 5, 6 이렇게 네 가지만 케이스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2일 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F1이 2로 쏘면요. 다시 또 F2가 1로 가야 되는데 F2가 이미 3이 1로 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껴지고요. 자, F1이 4로 가겠습니다. F1이 4로 가면 F4는 또 1로 가죠. 또 1로 가면 안 됩니다. 또 여기도 모순이야.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됩니다. 자, F1이 5로 가면 F5가 1로 갑니다. 역시 여기도 안 되네요. 그리고 6도 안 되죠. 그쵸? 뭐야, 지금 3일 빠뜨렸네. 왜 다 안 되나 했네요. 그쵸? 3으로 가겠습니다. 되는 케이스가 존재해야죠. 자, F1이 3일 때로 가주시면 이게 아마 돼야겠죠? F1이 3으로 가고 3일로 가는, 그쵸? 이런 크로스로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또 귀찮겠지만 여러분들 요 5가지를 모두 다 실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갑니다. F 인버스 2가 5로 가야 된대요. 자, 여기가 5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가 5로 가면 그쵸, 이 경우는 F5가 2가 되고요. F2는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조금 많겠죠. 여기 앞을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얘는 4로 갈 수도 있고 5로 갈 수도 있고 6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자, 이 경우에 F2가 만약에 4로 간다라고 해봅시다. F2가 4로 가면 F4는 1로 가야 돼요. 근데 F4는 1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FE가 5로 쏘면요. FE가 5로 쏘면 요렇게. 그럼 F5가 다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F5가 1로 가야 되는데 1로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도 안 됩니다. 자, 그럼 FE가 마지막으로 6으로 가봅시다. 자, FE가 6으로 가면 F6이 1로 가야 되죠. 1은 이미 3이 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모두 안 되네요. 그쵸? 이거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안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F 인버스 E가 1로 가는 경우. 자, F 인버스 E가 1로 가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애초에 될 수가 없죠. 1은 이미 3으로 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F 인버스 E가 4로 가는 경우, F 인버스 E가 4로 간다는 소리는 자, 이렇게 쏘는 거고요. 그쵸? 그럼 F4가 2고요. 그럼 F2가 여기 앞에 채울 겁니다. F2가 될 수 있는 거는 4, 5, 6이 될 수 있겠죠. 자, F2가 4면요. F4는 2가 돼야 됩니다. 되네요. 그쵸? 4가 아까 2로 갔으니까. 좋습니다. 그럼 남는 거는 5, 6, 5, 6 이렇게 두 개만 남게 되고요. 이 두 개를 두 개에 대응시키는 건 2팩토리얼 가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 경우를 만족하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팩, 여기서 두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자, F2가 5로 가는 경우도 해보셔야 되겠죠. F2가 5로 가는 경우는요. 자, F2가 5로 가면 F2는 5고요. F5는 다시 또 2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F2가 5로 가보겠습니다. F2가 오면 F5는 2로 가야 되는데 이미 4가 2로 가고 있죠. 안 되겠네요. F2가 6으로 가겠습니다. 자, F2가 6으로 가면요. F6이 2로 가야 돼요. 2는 근데 4가 쏘고 있죠.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 되는 게 딱 하나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두 개를 답으로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 선생님 호흡을 계속 따라오려고 하지 마시고 하는 방법만 딱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확인이 됐으면 일일이 다 해보시는 게 맞아요.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 F 인버스 E가 2로 가는 경우는 F2가 2로 가는 경우거든요. 그쵸? 이거 F2가 2인데 이 경우는 여기도 2고 그러면 F2가 다시 또 2가 되니까 이렇게 4로 갈 수가 없어요. 얘는 다 F2가 2인 순간 다 2, 2 이렇게 돼서 6 자체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동으로 제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 3일 때만 보면 되겠네요. 자, F 인버스 E가 3인 경우는요. F 인버스 E가 3인 경우 애초에 불가능하네요. 여기는. 그쵸? 제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딱 하나당 하나로 정해져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 6개랑 2개를 더 해주시면 뭐 답은 이제 8개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봅니다. 전체 집합이 1부터 7까지고요. 합집합에 모든 원소를 넣어야 되고 교집합은 한 개만 있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집합 A, B를 정하면서 A에서 B로 가는 이 1대1 대응 F를 생각할 때 F의 개수를 구하세요래요.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함수를 이제 바라는 거고요. 이 A랑 B의 모든 녀석을 합쳐서 7개가 돼야 되고 교집합 하나. 자, 일단 그럼 교집합이 누가 될 건지 모르니까 이 교집합이 될 원소는 7개 중 하나가 되겠죠. 7개 중 하나를 뽑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4번이 뽑혔다라고 하면 이 4라고 하는 원소는 A에도 B에도 존재하죠. 자, 그럼 4를 제외한 이 6개의 원소를 A의 3개, B의 3개 이제 뽑아야 되니까 A에 갈 3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르는 순간 예를 들어서 1, 2, 3이 뽑혔다 그러면 1, 2, 3이 이렇게 가는 거고요. 남는 5, 6, 7은 자동으로 한 가지로 B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여기 있는 4개랑 여기 있는 4개를 1대1 대응하는 방법은 이제 4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얘가 갈 수 있는 게 4가지죠? 5, 6, 7, 4, 4개.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건 제가 5로 쐈으니까 그 셋 중 하나로 가주셔야 되겠죠. 3개. 얘는 이제 2개죠. 이렇게 가던가 이렇게 가던가. 2개, 얘는 1개. 동시에 만족을 해주시면 되니까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3360. 옛날에 했던 기억이 있어서 자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이었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fx랑 gx가 주어져 있을 때 보기에서 오르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함수 단원이니까 그래프를 그리기에 좀 무리가 아니라면 뭐 빠른 속도로 그려주시는 게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지금 2랑 마이너스 2를 지금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고요. 자 여기가 x는 2입니다. 자 2보다 클 때는 y는 2라고 하는 자 이런 상수함수.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상수함수.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그쵸 y는 x니까 요렇게 우리가 그려지겠습니다. 요렇게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gx는 자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 그랬는데 지금 다 합성함수의 함수값들을 물어보고 있죠. 지금 크게 물어보고 있는 거는 f합성 g랑 그쵸 g합성 f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직접 우리가 그릴 수 있는지 혹은 식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fgx부터 가겠습니다. 자 합성함수니까 요 모든 x 자리에 gx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gx가 2보다 클 때는 2가 되겠고요. 자 모든 x 자리에 그쵸 여기 있는 모든 x 자리에 gx를 넣는 거야. 자 gx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는 gx가 2랑 마이너스 2 사이일 때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g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gx라고 하는 녀석은 어차피 하나의 함수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x제곱 빼기 2라고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은 지금 y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이제 다 돌려주겠습니다. x의 범위로. g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는 gx라고 하는 녀석이 2보다 이제 큰 쪽이라고 하면 요쪽이 되겠죠. 요쪽. 그래서 그걸 뭐 이제 식으로 이제 풀어내면 x제곱이 이제 4가 되면서 여기 이제 경계값이 이제 마이너스 2가 그리고 2가 되겠습니다. 이 양쪽 팔 벌린 구간이구나. 자, 즉 x가 마이너스 2보다 이거 등호는 빠져야죠. 작거나 x는 2보다 큰 구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소리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는 그쵸. 이 경우는 없죠. 뭐 그래프가 안 그려질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그 fgx의 그래프를 이제 직접 우리가 그릴 수 있겠습니다. 뭐 부담스럽지 않네요. 자, 여기도 역시 마이너스 2랑 2 사이로 이제 그려지겠고요.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자 여기가 이제 2입니다. 자 따라서 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 바깥쪽에는 y는 2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살짝만 이쪽으로 옮길게요. 저기 y는 2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사이에는 자 요 x 요 범위에는 x제곱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쵸, 뭐 혓바닥 메롱하는 것 같네.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f 합성 g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g 합성 fx만 우리가 그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공간이 모자라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우겠습니다. 여기 지우고 너 일로 오세요. 자 이번에는 g 합성 f gfx. 자 근데 fx가 지금 3개로 나눠져 있죠. 얘는 fx의 제곱 빼기 2이기 때문에 얘는 케이스가 나눠지겠죠. x가 역시 2보다 클 때 x가 자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2랑 2 사이일 때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는 fx가 2이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되겠죠. 2의 제곱 빼기 2니까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아까 fx가 x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 빼기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그쵸,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입히면 역시 2가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해봐요. 이거 그래프 그리면 2보다 클 때는 2다 2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랑 2 사이 때는 x제곱 빼기 gx 그래프 그대로 그려지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도 2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동일하게 그려지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f 합성 g랑 g 합성 f는 같은 함수다 라고 보이시네요. 자,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지죠? 자, 기억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g2를 구하세요니까 그쵸? f합성 g에다 2 넣어보세요. 여기 2 넣으면 2 나오죠? 기억 참이고요. 니은이 이거 무슨 소리야? 자, 니은은 어떤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x를 넣을 때랑 x를 넣을 때가 같다는 소리는 우함수냐, 즉 y축, 대칭함수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보다시피 y축에 대해서 깔끔하게 대칭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니은 역시 참이고요. 자, 디귿은 같은 거 확인했습니다.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봅시다. 함수 fx와 1차 함수 g에 대해서 자, 다음 f 합성 g랑 g 합성 f의 식을 주고요. 이때 g를 구하라 그랬네요. 자, 뭐 별다른 우리가 특징이 없으면 gx는 1차 함수라 그랬기 때문에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일단 놓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맨 위에 있는 요 첫 번째 식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자, f의 gx라 그랬고, 자, 지금 왼쪽에도 gx가 있고요. 오른쪽 변에도 gx가 있죠. 자, 일단 요 gx 번거로우니까 얘를 치환을 좀 합시다. 이 gx를 만약에 이제 t라고 치환을 한다면, 자, ft가 t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은 이제 t에다 어떤 걸 넣어도 만족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셔도 크게 상관이 없죠. 그래서 원래 fx는 이렇게 생긴 식이었는데 요 x자리에 지금 gx가 들어가서 합성함수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겠죠. 자, 그래서 fx를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찾아낼 수가 있고요. 자, 이걸 그대로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에다가 나는 이제 fx를 넣겠다. x제곱 플러스 4. 자, 이 녀석이 4 곱하기 자 gx의 자 전체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뭐 여기서는 우리가 별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gx를 ax 플러스 b라고 아까 놓고 여기 이제 집어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은 a에 x자리에 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b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4 곱하기 gx ax 플러스 b의 자 전체 제곱 플러스 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하시면 ax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는 전개해 주시면 4a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8abx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좌변 우변 개수 비교를 해주면 2차 항의 개수는 2차 항의 개수끼리 자, a와 4a제곱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 a와 4a 제곱이 같아야 되는데 a가 0일 수는 없어요. 0이면 1차 함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눠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a는 이제 4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자, a에다가 4분의 1을 넣으면 이제 b가 나오게 되겠죠. 자, a에다가 4분의 1 넣으면 여기 어차피 1차 항이 없으니까 이게 0이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b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a랑 b를 다 구했기 때문에 gx는 ax 플러스 b 자, 이렇게 4분의 1x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f랑 g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요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있는 그대로 풀기에는 요 f 자리에 요 x 자리에 gx 전체를 그대로 때려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일단은 f 여기 이제 gx를 이 식을 그대로 때려 넣지 말고 일단은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gx를 그냥 통째로 집어넣어. 그러니까 전개하면 4차식이 되니까 그대로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fx죠. 요건 뭐 그대로 써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싹 다 왼쪽으로 좀 넘겨 볼게요. 넘겨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제곱은 제곱끼리 좀 묶어 볼 거예요. 자, gx의 제곱 빼기 자 x의 제곱, 얘는 이제 합차로 펼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이 녀석하고 이 녀석 다 왼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4로 묶으면 이제 gx 자 빼기 x, 자 마이너스 4는 넘어가면 없어지시고 이제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공통인수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gx 빼기 x로 묶어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gx, 자 합차니까 플러스가 남겠죠. 플러스 x 마이너스 4, 는 0 이렇게 표현이 되셔서 이제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겠죠. 자,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면 됩니다. 자, 따라서 gx에서 x를 빼면요 2x의 제곱, 이제는 그대로 쓰셔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은 0, 그쵸?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여기다 이제 집어 넣겠습니다. gx를 2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2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요 방정식에서는 이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요 녀석은 이제 양변 2로 나눠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셔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죠.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과 이제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있는 해와 여기 있는 해를 자 모두 가져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뭐 2는 겹치니까 한 번만 쓰면 되겠네요.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이었습니다. 자, 11번 봅시다. 다음 함수 fx가 이렇게 쪼개져 있고요. 자, gx는 제 2차 함수인데 지금 요 상수항이 뭔지 모르네요. 상수항 찾는 건가? 그건 아니네요. 그랬을 때 이 합성함수로 이루어진 방정식이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이 세 근의 제곱의 합을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근들을 다 찾아야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f라고 하는 녀석이 0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려봅시다. 첫 번째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x 빼기 6이래요. 그러면 0, 마이너스 6을 지나겠죠. 자, 0, 마이너스 6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짜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0보다 작을 때, 즉 0보다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0,6을 지나면서 0,6은 한 2쯤 찍겠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방정식을 풀라 그랬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역추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f에다가 이제 네모를 넣었더니 여기다 그냥 세로 쓰자. 자, fgx가 9가 되도록 하는 x값이 3개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f에다 네모 넣었더니 y값이 9가 나왔대요, 여러분들. 자, 9라고 하는 건 6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y는 9를 이렇게 당겨버리시면 그쵸, 이 만족하는 x값은 일단은 2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네모가 되겠죠. 네모가 2개가 나오네요. 그러면 자, 일단은 이 그래프는 아까 3x-6의 그래프였고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의 그래프였으니까 이게 이제 9가 되도록 하는 x값은 자, 얼마 나옵니까? 계산하시면 5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이 이제 9가 되게 하는 x값은 넘기시면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가 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랑 5가 되겠네요. 네모는 gx였으니까 gx가 마이너스 1이거나 자, 5가 되게 하는 그쵸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gx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요 2차 함수거든요. 여기다 세로 그리면 그냥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예요. 자, 꼭지점이 이제 0,k가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y값이 마이너스 1, y값이 5가 되는 녀석을 선을 쓱 그어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차피 이 y는 5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이렇게 그어서 2점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한 점을 더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 y는 마이너스 1이 어디 그어줘야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접하게끔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k 값이 결정이 되죠. k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 gx라고 하는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녀석이 지금 y는 5랑 만나는 교점을 먼저 찾아주겠습니다. 자, 그럼 x제곱이 6이 되면서 x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죠. 이제 이 녀석이 이제 루트 6이 될 거고 이 녀석이 이제 마이너스 루트 6이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1이랑 만나는 건 이미 0인 거를 우리가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근의 제곱의 합은요,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 0의 제곱, 플러스 루트 6의 제곱이 될 거니까 뭐 답은 12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0부터 3까지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자, 요 방정식의 해의 곱을 구하세요 이랬거든요. 자, 우리가 합성함수를 불가피하게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그릴 수 있으면 안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좌변 같은 경우랑 우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다시 써보면, 자, f 합성 f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은 2-fx 이렇게 표현이 되셔서 지금 어머나 보다시피 이 녀석이 공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fx를 일단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t라고 치환을 하면 이제 좌변은 ft가 될 거고 우변은 2-t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우리가 풀기가 쉬워요. 왜냐면 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fx는 2-x다 라고 하는 요 식에다가 x 자리에 t를 넣었더니 만족한다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x는 t다, 뭐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방정식을 해석하는 방법은 y는 왼쪽 그래프랑 y는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근이라고 하니까 그 녀석이 t가 되겠죠. fx 그래프는 그려져 있습니다. 위에 그려져 있고요.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이니까 y절편이 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요런 직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두 개가 지금 뭐예요? t입니다, t. 그렇죠? 그래서 t는 하고 이제 이 두 개가 나오는 거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다시피 이 fx라고 하는 방정식은 자,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얘랑 저 빨간색 그래프의 교점을 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때 이제 이 저 파란색 직선은 자, y는 기울기는 이제 마이너스 3이고 y절편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과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요 둘의 교점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버리면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자, 따라서 x는 플러스 1이죠. 자, x는 2분의 1.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이 2분의 1. 첫 번째 t가 나왔네요. 자, 두 번째 t는 요렇게 올라가는 요 그래프죠. 자, 얘는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지나는 한 점은 1,0을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x 빼기 2분의 1. 자, 이 녀석의 그래프와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요 두 개를 연립해 주시면 되겠죠.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면요, 2분의 3x 자, 마이너스 2분의 3. 요렇게 이제 표현이 2분의 5죠.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못하니. 자, 그러면 일단은 3x가 5가 되시면서 x는 이제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t가 이제 3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지금 t가 이제 2분의 1과 3분의 5가 나왔으니까 자, 우리 방정식의 근을 구하세요라는 소리는 t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x 값을 구하라는 거죠. t를 이제 돌려주겠습니다. t가 아까 뭐였어요? fx였죠. 자, 따라서 fx가 2분의 1이 되거나 fx가 3분의 5가 되게 하는 x 값들을 이제 한 번 더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이제 지워 주시고요. 자, y 값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녀석은 이렇게 쓱 그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귀찮겠지만 여기 하나 이렇게 지워질 거고, y는 3분의 5라고 하는 녀석은 그쵸 1보다 큰 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그어 주셔서 귀찮겠지만 이 세 개의 모든 값들을 다 찾아 주셔야 됩니다. 개수를 물어보면 그냥 교점의 개수로 그냥 3개 하면 되는데 이 해의 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구하셔야 돼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아까 우리가 여기 구해놨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 y 값이 3분의 5가 되는 녀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값이 2분의 1이 되는 녀석이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구해주시면 되겠죠. 양변에 3 곱하시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9가 이제 5가 되고요.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4가 되셔서 x는 이제 9분의 4. 여기선 9분의 4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분의 1. 자, 마이너스 3x
3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자 2분의 5가 되겠죠. 자 x는 6분의 5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여기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 y는 2분의 1x 이거였죠. 아까 그래프가 요 녀석하고 y는 2분의 1이 만나는 녀석이 될 거니까 자 x-1이 1이 되면서 x는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세 개의 곱을 모두 구하라는 소리니까 9분의 4랑 6분의 5랑 2를 제가 곱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3이 될 거고요. 9, 3, 27분의 4, 5, 20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앞에 있던 저 몇 번 문제죠? 요 8번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란 소리니까 이 왼쪽 과 오른쪽의 식을 구해서 그래프와 같이 관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좌변부터 조금 정리를 하면 이 gfx 자, gfx를 먼저 우리가 이제 식을 구해주시면 gfx는 g의 요 모든 x 자리에 그쵸? fx를 넣는 거니까 자 f가 4보다 클 때 4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f가 마이너스 4랑 4 사이니까 4 사이니까 그냥 f는 마이너스 4랑 4 사이 절대값 풀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일 때 f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f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f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이 y 값이거든요. x에 대응된 y 값이 4보다 클 때, y 값이 마이너스 4랑 4 사이일 때,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를 우리가 관찰을 하려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보이는 요 f라고 하는 요 녀석 있죠? 요 녀석을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좀 그릴게요. x축, y축 그려주시고, 자, 경계가 되는 지점은 일단은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2, 자, 2보다 클 때는 x-5니까 자, 2를 넣어주시면 2, 마이너스 3을 지나네요. 그리고 5, 0을 지나니까 자, 이제 여기가 5라고 하면 2,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y는 3이네요. y는 3을 이렇게 쓱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 자,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여기 이렇게 이어주시면, 이제 요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여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 자, 그리고 이 녀석의 그래프는 x 마이너스 5. 자, 따라서 이제 여기를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f가 4보다 크다라고 한다는 소리는 y는 4를 그었을 때, y는 4를 쓱 그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보다 크다라는 소리는 요 y 값이 4가 되게 하는 요 녀석이 있을 겁니다. 얘보다 위쪽의 영역, 그쵸? 그럼 요 녀석에 해당하는 x 값이 얼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의 범위를 우리가 바꿔주겠습니다. 자, 요 y에다가 4를 넣어주시면 넘어가시면 x는 9가 나오셔서요. 이 y가 4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라는 소리는 자, 다시 말하면 x가 9보다 오른쪽일 때 y가 4보다 크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는 6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라는 소리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요 사이에 있는 요 x 값들을 말하기 때문에 보다시피 지금 여기 전부 다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9보다 왼쪽일 때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x가 이제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요. 이 f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경우, 그쵸? y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 아래는 지금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제외를 시켜줘도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를 보고 다시 또 나타내 주시면 되죠. 자, x가 9보다 클 때는요, 이제 4, y는 4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x가 이제 9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보면 9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지금 여기인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간별로 fx를 다르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 개로 자, 그래서 구간을 다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을 하고
2 사이일 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부터 9 사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자, 여기 fx 그대로 가져오는 거니까 그냥 3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그쵸, 여기죠, 여기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2부터 9까지는요, 2부터 9까지는 요렇게 가는 거니까 그쵸, x 마이너스 5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gfx의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는 이제 지우도록 하고요. 이제 이 녀석을 가져다가 그대로 gfx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디 갔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랑 이제 요 마이너스 gx 요 녀석의 해를 구하시면 되니까요. 이제 그래프로 교점 찾아서 이제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2부터 9까지, 9보다 클 때. 자, 9보다 클 때는 y는 3입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원래 그래프랑 똑같네요. 자, 여기가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3을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요. 그렇죠? G랑 똑같이 가면 됩니다. 자, 요 그래프랑 지금 요 y는 마이너스 gx. 자, 여기 마이너스 gx는 그쵸, 마이너스를 다 달아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값에 그 다 위아래만 뒤집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gx의 그래프는 되게 간단하죠. gx의 그래프는 원래는 마이너스 4랑 이제 4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요런 그래프거든요. 이거 뒤집기만 하면 돼요. 뒤집으면 일단은 그쵸, 마이너스 4가 이제 플러스 4로 가겠죠. 여기가 아까 3이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겠네요. 이렇게 이제 내려오시다가 그쵸, 원점을 통과하겠죠. 원점을 통과하고 4, 마이너스 하니까 이거 그래프를 좀 생각보다 정교하게 그려야 되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오시다가 여기가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하고 요쯤 이렇게 지나겠다. 그쵸? 이렇게 지나겠네요. 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4고 여기가 이제 5죠. 자, 그래서 만나는 교점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프를 대충 그려서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요 교점들을 실제로 식으로 확인을 또 해 보셔야 되고요. 해를 직접 또 구하라고 했네요. 생각보다 되게 귀찮고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해를 갖겠죠. 그럼 여기는 자,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는 지금 y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랑 여기 y는 3이 만나는 곳이죠. 이거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 교점은 요겁니다. 마이너스 x와 y는 3이 만나는 거니까 그는 일단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나 찾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요렇게 가는 요 직선과 자, y는 마이너스 x니까 저 녀석은 아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었어요. 그쵸? 이 녀석과 마이너스 x. 자, 그러면 x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가는 녀석이고 여기는 아까 x-5였죠. x-5랑 마이너스 x가 만나면 됩니다. 자, 그래서 2x, x는 2분의 5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각의 직선이랑 교점 하나씩 만나는 거 보니까 3개 말고는 더 나오지 않는 것 같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3과 1과 2분의 5 이렇게 3개를 근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이었습니다. 자, 14번 문제 봅시다. 다음 f랑 g를 주어지고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랬네요.
자, 일단은 합성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따라서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는 동그라미 3개를 그려서 판단을 해봅시다. 자, 먼저 가는 함수가 g고요. 나중 가는 함수가 f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대응되는 g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g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표현이 되시면서 자, 여기가 이제 x는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11-a의 제곱 이렇게 되므로 일단은 요 대응되는 y값은 11-a 제곱이 되겠고요. 지금 이 녀석의 그래프가 다 11-a보다는 위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대응되는 y값은 모두 11-a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쵸? 자, 우리 합성함수는요, 먼저 가는 함수의 요 y값이 다시 나중 가는 함수의 x값으로 바뀌어서 그쵸,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핵심은 먼저 가는 함수의 이제 y값을 다시 x값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대응되는 거니까 이게 정의역, 이게 공역과 치역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이 녀석을 다시 x의 범위로 바꾸겠습니다. 이걸로 바꿔서 자, f에다 넣겠다라는 거죠. 자, f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얘는 지금 보니까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죠. 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이제 2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요 범위에서 대응되는 요 y 값은 이 합성함수의 y 값인데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 f 입장에서는 여기거든요. 여기 정의역을 요렇게 제한해서 저 보라색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11-a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x의 범위니까 예를 들어 x를 이렇게 잘랐어. 11-a 제곱 이렇게 잘랐어. 그럼 돼, 안 돼? 그쵸? 여기 이렇게 되죠. 그럼 최소값이 0이 아니라 0보다 더 작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11-a 제곱은 한 이쯤 끊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대응되는 요 모든 y값들은 다 0보다 어때요? 0보다 이제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부터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11-a가 a제곱이 2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되고 같아도 됩니다. 자, 따라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a값의 범위는 요 녀석을 만족하면 이 합성함수의 이 모든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따라서 a제곱은 9보다 작거나 같고요. 자,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많이 보게 될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는 동그라미 3개를 그려본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이었습니다. 자, 합성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물론 우리가 8번과 여기 앞선 13번에서 식으로 계산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서 그걸로 하셔도 괜찮은데 실전에서는 조금 그렇게 하면 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좀 빠르게 그리는 경향이 있죠. 방금 전 문제랑 똑같습니다. 14번과 좀 비슷하게 일단 동그라미 3개를 그려주시고요. 자, 대응되는 값들을 관찰하면서 그래프를 그릴 거다. 자, 결국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이 x값에서 그쵸, 여기로 대응되는 이 x랑 y를 x축, y축에 그려주시면 돼요. 그쵸? 여기는 f 합성 f의 그래프니까 먼저 가는 함수도 f, 나중 가는 함수도 f.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녀석을 f 합성 f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관찰을 할 겁니다. 값들을 관찰을 하면 자, 이 f라고 하는 녀석을 일단 보시면 자, 0부터 1까지의 함수랑 자, 1부터 2까지의 함수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의 함수가 다르고요. 자, 1부터 2까지의 함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조금 설정을 할게요. 자, 그럼 얘들아 봅시다. 자, 이 x값에 대응되는 y값들을 여기다 적을 거고 그 y값을 다시 x값으로 바꿔서 자, 여기다가 대응시킬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릴 때는 여기랑 여기만 보고 가운데는 안 보고 그릴 거예요. 자, 0부터 1까지 x가 움직이면 자, 보다시피 y값은 자, 0부터 2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자, 따라서 여기는 이제 0부터 2까지 이렇게 변한다. 다시 또
자, 0부터 1부터 2까지. 자,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면 자, 2부터 1까지 이렇게 내려온다. 그렇죠? 2부터 시작해서 1까지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을 설정하는 거는 1부터 2까지 움직일 때 대응되는 y값이 2부터 1까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또 이 녀석을 대응시키겠습니다. 또 f에 대응시킬 건데 이번엔 얘를 x, 얘를 y로 봐야죠. 그래서 얘를 다시 x 값으로 바꿔서 0부터 2까지 움직여. 자, 0부터 2까지 움직이면 그래프는 0부터 2까지 갔다가 2에서 1로 이렇게 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 값으로 좀 표현하기엔 뭐 0부터 2, 2에서 1 이것 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우린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0부터 2까지 가면서 2부터 1까지 갔을 때 y값의 변화를 똑같이 나타내면 됩니다. 0부터 2까지. 자, 2부터 1까지. 자,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움직이는 지금 반경이 1대 1로서 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죠. 그 비율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시 또 2에서 1로 갑니다. 자, 이 x값이 2에서 1로 가면 자, y값은 2에서 1로 가면 1에서부터 2까지 y값은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그래서 1에서부터 자 2까지 이렇게 증가한다. 증가하고 있죠. y값의 변화. y값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1로 가는 함수죠? 여기서 1로 가는 함수 관찰해봐. 0부터 1까지 움직이면 그 그래프는 0부터 2, 2에서 1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1부터 2까지 가면 1부터 2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녀석을 한 번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0부터 1까지, 자, 1부터 2까지. 자, 0부터 1까지일 때는 0에서부터 2로 갔다가 2에서 1로 와야 돼요. 그럼 얘를 1대1 비율로 절반 쪼개서, 그쵸? 아까 1대1 비율이었죠? 0에서부터 2 갔다가 2에서부터 1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1에서부터 2까지 움직일 때 대응되는 값은 1에서 2로 이렇게 천천히 증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그래프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뭐 답은 정확하게 3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자, 범위를 줬네요. 0부터 24까지 ffx의 그래프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fx라고 하는 녀석은 자, 지금 0부터 24까지 정의하라 그랬으니까 자, 일단 0부터 3까지는 자, 그냥 y는 3이네요. 그 다음에 3부터 그쵸 3부터 여기 9까지가 또 다르네요. 3부터 9까지. 그리고 이제 9부터 24까지 뭐 이렇게 이제 3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여기는 이렇게 가면 세 칸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6인 거 보이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기울기가 1이고 자 9, 마이너스 3을 지나네요. 그래서 기울기 1이면서 x 마이너스 12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ffx 그래프를 그리세우니까 ffx는 자 x의 자, 모든 자리에 f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자, 관찰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그 수업 시간에 그래프로 그리는 것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 정석적인 연습이 먼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모든 x자리에 fx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 일단 그러면 자 봅시다. 관찰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는 fx가 이제 0하고 3 사이라 그랬는데 0은 사실 여기서 말을 해준 거고, 실제로는 그냥 3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는 여긴 다 동일하죠. 그래서 사실 요 왼쪽의 경계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f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소리는 3 이하거든요. 이 3 이하란 소리는 그쵸, 범위로 따지면 여기 범위에 해당하는 거겠죠. 3보다 아래쪽이니까. 그쵸? 그래서 x 입장에서는 그냥 15보다 작을 때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x의 범위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부터 9까지래요. 3부터 9란 소리는 y가 3부터 자 y가 이제 9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y가 9가 되는 순간은 요 녀석이 9가 되는 순간이니까 그쵸, x-12가 9가 되는 순간 여기 x가 이제 21이네요. 이제 15부터
21이 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부터 24란 소리는 9부터 6이 이제 24인데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4도 여기 끝에서 결국 정해놓은 거라서요. 그냥 그대로 그 9보다 크다란 소리는 21보다 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그래프 그냥 그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려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5부터 20일까지는 그래프가 보다시피 요 그래프죠. x-12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요 두 번째 식 자체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8. 자, 요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9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대해서 역시 또 fx는 x-12니까 x-12를 두 번 계산하면 여기는 이제 x-24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자, 15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냥 y는 3입니다. 자, y는 3으로 이렇게 오셨다가요. 자, 15부터 21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8이니까 x절편이 18이면서 요렇게 이제 오겠네요. 여기가 이제 21까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세 칸이니까 마주보는 넓이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2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렇죠. 기울기 일자리로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히 역시 또 세 칸이니까 여기 넓이 같으면서 24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랑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삼각형 3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15 곱하기 3이 되겠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3개 있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45에서 2분의 27, 그렇죠? 90에서 2분의 117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이었습니다. 자, 17번 문제 봅시다. 다음 함수 fx가 자, 절대값 x-1인데 f를 여러 번 합성한 걸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고요. 5개를 합성해서 그 녀석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실제로 뭐 5번을 하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몇 번 하면서 규칙성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2개부터 일단 합성을 해보면 저희는 f에 x 자리에 fx를 넣으라는 거니까 자,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 식은 지금 안에 있는 녀석을 보세요. fx에서 빼기를 했다는 소리는 fx를 y축으로 1만큼 내린 거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절대값을 붙였다는 소리는 x축 아래를 접어 올린 거죠. 그래서 fx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후에 절대값을 붙였다 x축 아래를 접어 올렸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보자. 자, 일단 1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V자로 그려져 있겠죠. 자, 이 녀석을 x축 아래로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한 칸씩 내렸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한 칸 한 칸이 되겠죠. 역시 기울기가 어차피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한 칸 한 칸이야. 그쵸? 한 칸 한 칸이기 때문에 여기 원래 이제 x좌표가 1이었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는 0이고 여기는 2가 되겠습니다. 접어 올리면 어떤 그래프가 되겠어요? 자,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성한 결과를 다시 또 f에다 넣는 게, 그쵸? 이게 세 개를 합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이 녀석을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고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고 접어 올린 게 세 번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녀석을 또 아래로 잡아 내리세요. 아래로 잡아 내리면 막 같이 딸려오면 안 되죠? 이제 감 잡았죠?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야. 자, 그리고 이걸 다시 또 접어 올리게 됩니다. 이 접어 올리게 되면 요렇게 이제 표현이 이제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한눈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볼 수 있게끔 하면, 자, 맨 처음에는 요런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가 1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저 빨간색 그래프였거든요. 빨간색 그래프를 좀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됐었고 여기가 1이었죠. 세 번째 그래프는 저 보라색 그래프고 지금 다시 또 1,0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1. 이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좀 보세요. 사실 조금 의심스러우면 한 번 더 그려보면 더 완벽하게 될 텐데, 일단은 두 개를 합성하니까 자, 요 뾰족이 구간이 한 개가 나왔고요. 세 개를 합성하니까 뾰족이 구간이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 네 개를 합성하면 뾰족이 구간이 몇 개가 나올까요?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개를 합성하면 뾰족이 구간이 네 개가 나오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사실 네 번째까지 해보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요. 그려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뾰족이 구간이 나왔다라는 소리는 지금 요 두 개일 때를 먼저 보면 여기가 이제 하나죠, 하나. 그렇죠? 뾰족이가 두 개면 요 삼각형, 둘러싸인 삼각형도 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 뾰족이가 다 네 개가 됐을 때는 요게 이제 네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요렇게 이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삼각형 하나를 구해서 곱하기 4를 하면 그냥 답이 된다라는 거니까 가장 예쁘게 그려진 요 삼각형을 해주시면 되겠죠. 역시 한 칸 한 칸이기 때문에 넓이는 밑변이 2고요. 높이가 1이네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고요. 자, 이런 게 지금 4개가 있을 거죠. 그래서 답은 4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17번이었습니다.